네, 안녕하세요. 쌤TV 김대규입니다. 드디어 등록을 하셨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먼저 인사부터 하시죠.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부산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 최윤홍입니다. 반갑습니다. 후보자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예비 후보가 되셨어요. 또 심지어는 이제 1호로 하셨어요. 좀 느낌이 완전 다르죠? 뭐, 어찌됐든 제가 무거운 책임감도 더 들고, 또 좀 더 제가 행동이나 또 생각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좀 더 공익을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출마의 변이 좀 있으실 텐데, 어떤 마음으로 출마에 임하시는지.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에 제가 현장을 좀 많이 다녔는데, 뭐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부모나 또 교육가족들, 시민들, 또 제가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많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출마를 할지 말지 고민이 있었고, 그래도 부산교육을 한번 바꾸고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한 이야기가 부산교육 체인지입니다. 그쵸. 예. 그동안의 부산교육이 학력 저하 문제, 또 인성 문제, 뭐 또 교권 침해 문제, 이 각종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해결이 되지 못하고 부산이 입만 열면 제2 수도, 글로벌 도시, 세계 해양 수도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과연 교육은 그 수준에 맞을까? 교육은 전국에서 제일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하게 사업 하나 바꾸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전체적으로 한번 부산교육을 체인지 하자. 그래야 부산교육이 그죠. 행복해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체인지에 대한 기획을 먼저 하셨잖아요. 실질적인 기획자시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제가 부교육감 시절에 했던 체인지는 소위 말하는 인성교육을 위해서 지득체, 지득체. 한자로 체인지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체인지는 말 그대로 그 영어로 체인지, 완전 바꾸자. 바꾸겠다. 그런 뜻으로 체인지를 썼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현재 진보 교육감에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잠깐 한 2년 빼놓고는 거죠.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뜯어놓겠다는 개념이신 것 같은데 제 1호로 뭐부터 제일 바꿔야 될까요? 저는 계속 그동안에 이야기를 해왔던 게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학생들이 행복하다. 아침에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찡그리고 오면 학생들도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그래서 교원이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 이게 제가 가장 내세우고 싶은 첫 번째 공약입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 선생님들 수업은 전국 최고입니다. 다만 이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에만 올곧이 매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근데 학교 현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가요? 그래서 안 그래도 아니 수업에 매진해야 될 시간에 교권 침해로 경찰에 불려가고 악성 전화 받고 이런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그 선생님이 과연 그 다음날 수업에 그렇죠. 매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자회견에 그런 얘기도 좀 하셨어요. 진짜 똑똑한 애들은 부산에 남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빠진다라 그런 거에 대한 그 시스템적인 것들을 완전히 좀 체인지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뭐 있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부산이 교육이 종합적으로 문제잖아요. 그래서 체인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C가 제가 채 아닙니까? C. 이거는 농담이고요. 네네. 첫 번째 C는 그 케어의 C를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부산이 제가 있을 때 뭐 늘봄을 전국에서 그렇죠. 주도를 했었고 지금은 돌봄이라고 하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산행 돌봄을 완성시켜서 적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보육 문제, 사교육비 문제로서는 좀 해방될 수 있도록 이게 해줘야 이 저출생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C라고 표현을 해서 케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 하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시스템을 좀 바꿔줘야 된다는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구조를 바꿔야 되는 그렇죠. 거를. 이 구조를 바꿔줘야 왜 구조를 바꿔야 되냐면 이 과정에서 또다시 선생님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완전히 만들어줘야 기존에 있는 선생님 시스템, 이 케어 시스템 두 개를 분리를 해서 아예 선생님들은 수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또 보육과 방과후 이 영역은 다른 영역으로 아예 만들어줘야 이게 되는 거지. 계속 사업으로 집어넣으니까 이게 두 개가 혼재가 돼가지고 선생님들만 힘들죠. 또
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이걸 아예 시스템적으로 분리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하나는 단적인 예지만은 부산교육 전체를 좀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제 부교육감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은 그럼 그때는 뭐 하셨냐, 그때는 왜 바꾸지 못했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제가 부교육감을 거의 2년여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안 한 게 아니라. 근데 지난 10여 년간 부산교육이 흘러온 방향이 있었고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계획부터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계획 수립하는데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또 예산 확보, 그렇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최소 1에서 2년이 걸립니다. 물론 아침 체인지라는 건 제가 도입을 했어요.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었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했죠. 아침 체인지, 별빛 도서관, 뭐 그쵸, 독서 체인지, 또 학업 성취도 평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중간에 그만뒀잖아요. 그냥 중단이 다 돼버렸죠. 그래서 이게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몇 년을 두고 쭉 가줘야 그래서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냥 그대로 한 4년이 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성과가 지금 나올 때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침 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년 차에 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전국 타시도 교육청에서 아침 체인지와 똑같은 프로그램이나 유사 프로그램을 다 도입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교육발전 특구 관련해서도 네, 그렇죠. 평가가 전국에서 제일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주는 게 중요한데 이게 사람이 바뀔 때마다 또 새로운 사업으로 포장해버리고 아니면 폐지하고 이런 것들이 교육의 지속적 측면에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보수 성향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예. 그죠? 김석준 교육감의 지금 현재 어떤 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을 제일 크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가 뭡니까? 저 딱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교권이죠.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학생의 인권이 강조되다 보니 교권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물론 뭐 인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교권과 인권의 조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일정 부분에서는 저희가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생들에게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교권이 인권보다 위에 있거든요. 근데 이걸 동일한 수평으로 갖다 놓고 시작하면은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이 행복하게 해주는 게 가장 핵심이 아닐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두 번째로는 학력 저하 문제죠.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중학교를 졸업한 부산의 중학생들이 왜 부산을 떠나서 고등학교를 타시도로 지나가는 애들이 있을까요? 그것도 최상위권 그렇죠. 학생들이 부산이 이렇게 환경도 좋고 또 위치도 좋은데 오히려 경남이나 타시도에서 고등학교 때 부산으로 오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부산에서 최우수 학생들은 타시도로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왜 이게 빠져나갈까요? 그 학생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학교가 없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를 지금 구상하고 계세요? 그런 세상권 학생들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교가 좀 더 공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학생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가르쳐야 된다. 뭐 좀 부산에도 있었죠. 옛날에 기장에 뭐 고등학교들, 소위 말하는 자율형 공립고들, 그 2010년도에 제가 교육부에 사무관으로 있으면서 기장에 자율형 공립고로 제가 지정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장안고도 있었고 영도의 고등학교도 제가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등학교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우수한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뺑뺑이 그죠. 떨려서 가고 싶지 않아도 가는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평준화가 아니라 계속 이야기하시는 평준화. 이게 하향 평준화. 하향 평준화라고 하향 평준화가 결국은 학생이 낮은 게 아니고 교사가 실력이 낮은 게 아니라 교육의 질을 시스템이 낮추는 거잖아요. 전체 시스템을 아예 그렇죠. 낮춰버리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AI 시대가 지금 오잖아요. 그럼 AI 시대에는 학력이 필요 없다?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이 있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최소한의 기초학력은 있어야 창의력도 생기고 AI 활용도 하는 거고 또 새로운 AI를 개발하기도 하겠죠. 그 사람들이. 이 기초학력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전임 교육감이죠. 제가 부교육감 시절에 부산에 학업 성취도 평가를 도입을 했었거든요. 아마 최근에 또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학업 성취도 평가가 우리 부산의 아이들을 서열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한 줄로 세우겠다는 뜻 아닙니다. 각자가 정말 어느 정도 그 위치에 있는 수준이 되는지, 뭐가 부족한지를, 기초학력이 어느 영역이 필요한지를 찾아서 그걸 메워주겠다는 그렇죠, 뜻이거든요. 그렇죠. 국가가 의무교육인데 최소한 이 정도는 메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초학력이 탄탄해져야 정말 AI 시대를 살아가는 맞아요. 우리 부산 학생을 깨져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한 하나의 시험인데 그거를 그죠? 뭐 어느 쪽에서는 그걸 무슨 줄 세우기냐 뭐 일제고사라는 그런 것 예. 같은데 평가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진단을 진단을 예. 하겠다는 건데 그거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합니다. 학생이 행복해야 학부모가 행복해집니다. 학부모가 행복해야 우리 부산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교육으로 부산을 한번 바꿔보는 기초를 만들어주는 교육감, 그리고 보고받고 앉아서 있는 교육감이 아니라 현장에 뛰는 교육감이 한번 되어서 새로운 부산 교육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